안녕하세요. 축구의 신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있었던 경기, 바로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호스퍼와 AFC 본머스가 격돌한 2024-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28라운드 경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와 맞붙은 AFC 본머스는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2승 7무 8패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리그 9위에 위치함이 있고 현재 13위까지 추락한 토트넘과 비교하면 무려 승점 10점이나 앞선 중위권 팀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이 시즌 본머스와의 맞대결에서 이미 0대1로 패한 적이 있기에 아무리 홈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 매치업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토트넘 입장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이라면 AFC 본머스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3패를 당할 정도로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제골만 잘 뽑아낸다면 토트넘이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토트넘의 팀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죠. 특히 캡틴 손흥민 선수는 최근 폼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경기를 소화해왔기에 이번엔 벤치에서 대기하다가 후반에 교체될 거라는 전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케빈 단주, 제드 스펜스,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 마타르사르, 이브 비수마, 브레넌 존슨, 도미닉 솔라키, 윌슨 오도베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고 결국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로파 리그 일정을 포함해 살인적인 스케줄을 치르고 있는 토트넘이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하여 체력을 안배하고 프리미어 리그보다는 유로파 쪽에 더 무게를 둔 라인업으로 볼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반면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는 AFC 본머스는 사실상 주전급 라인업을 그대로 가동시켜 승점 사냥에 나섰죠. 경기 시작 후 기본적인 볼 점유율 측면에서 토트넘 호스퍼가 앞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전반전 볼 점유율이 6-4대 3-6 정도로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 우세한 점유율을 실질적인 공격 기회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록상만 보면 토트넘이 공을 오래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결정적 찬스 면에서는 AFC 본머스가 더 날카로웠고 토트넘 수비진의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와 어이없는 실수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시작 10초 만에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당황스러운 패스 미스를 범해 단독 찬스를 내주는가 하면 비카리오 골키퍼가 몸을 날려 겨우 막아낸 순간도 있었고 4분에는 또다시 패스 실수로 저스틴 클라이버트에게 1대1 기회를 허용하는 등 토트넘 수비는 사실상 초반부터 대혼란 상태였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경우 반년 만에 출전하는 듯한 모습으로 전혀 경기 템포를 못 맞추고 있었고 위험 지역에서 상대의 드리블을 그냥 허용해 프리킥까지 내주는 등 좋지 못한 장면을 연속으로 노출했습니다. 토트넘이 경기 중반쯤까지도 빌드업 기드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AFC 본머스가 의외로 훨씬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반 18분에는 이반 1승 선수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아냈고 전반 41분에는 결국 밀로스 케르케르가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를 마커 스테바니가 환상적인 다이렉트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본머스가 1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트넘 수비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중앙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마저 기본 볼터치를 놓치는 바람에 무리한 파울을 범해 카드를 받는 등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공격진도 문제였습니다. 전반 20분에 어렵사리 역습 기회를 잡았으나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페드로 포로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아 찬스를 무산시켰고 22분에는 페드로 포로가 크로스를 올렸지만 도미닉 솔라키가 제대로 된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37분에는 윌슨 오도베마저 위치를 잘못 파악해 아무도 없는 쪽으로 공을 띄워버리는 등 전반전 내내 조직력이 붕괴된 모습이었고 결국 0대1로 끌려간 채 하프타임을 맞았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상황에서 드리블 돌파나 연결 플레이 등에서 확실히 아쉬움이 크게 보인 토트넘의 공격진은 경험이 부족한 윌슨 오도베와 브레넌 존슨이 상대 수비를 전혀 흔들지 못해 더욱 답답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손흥민은 벤치에서 몸을 풀어야 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과 루카스 베리바를 투입했는데 확실히 교체 투입되자마자 경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손흥민은 들어서자마자 공을 잡을 때마다 특유의 빠른 드리블과 거신 동작을 시도했고 53분에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간 뒤 시도한 가마찬 슈팅이 아쉽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BBC는 손흥민이 동점골을 거의 만들어낼 뻔했다. 슈팅이 본머스 선수를 살짝 스친 것 같고
토트넘은 후반전에 확실히 강렬해졌다. 아마도 하프타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에게 한 소리가 제대로 먹혔을 것이라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63분에도 메디슨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하며 파페 마타르사르의 슈팅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공이 빗나가는 바람에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루카스 페리백의 패스해 만든 또 다른 슈팅 역시 골대를 때리면서 아깝게 불발됐죠. 그러다 65분에 토트넘은 오히려 본머스 이바 이우성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0대2까지 뒤처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7분에 파페 마타르사르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공이 골대를 맞고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1대2로 추격했습니다. 이때부터 경기 분위기가 더 뜨거워졌는데 81분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키커로 나선 것도 손흥민이었고 케파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는 파넨카 킥으로 득점을 기록하면서 스코어가 2대2가 됐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2대2 무승부라는 결과로 경기를 마무리했었는데 전반전 최악의 상태를 본다면 후반에 어떻게든 승점 1점을 건졌다는 사실만 해도 손흥민의 맹활약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은 후반전 45분 동안 팀을 살려낸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일부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려던 계획이 제대로 먹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로파 리그 쪽에 체력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으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불안정한 수비와 전방 압박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다면 어떤 대회에서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테지만 말이죠. 무엇보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건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이 얼마나 힘겨운지, 그리고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팀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체력 안바에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는 상황이지만 결국 후반에 손흥민이 투입돼야 경기력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재차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네요. 손흥민이 올 시즌 토트넘에서 주장으로서 꼭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기적을 볼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